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입니다. 이번 전문가 초청 간담회는 저희 연구원이 새롭게 선보이는 지표를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 발간을 기념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건설 시장과 그 전망에 관한 유익한 논의가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설산업정보센터 문혁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에서는 건주환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원장입니다. 박성구 경제금융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구 실장님께 거시경제 여건과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정책연구원의 박성구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거시경제 여건과 건설경제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 투자가 증가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호조세를 보인 결과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선방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작년과 경제 여건이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소비 반등세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가 제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좋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2분기부터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로 볼 수 있는 건설 수주 그리고 기업 심리 지수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향후 2분기부터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경제의 큰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고용 상황과 물가 상황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 물가도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등 불안 요소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다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은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근원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불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거시경제, 물가, 고용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를 기록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0년 총 3년간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건설경제 관련 지표들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동행지표는 아직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1분기 정부의 조기 집행이 큰 폭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건설 경기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집행이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상반기 조기 집행을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 약간의 재정 절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부 부분의 건설 투자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올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에 대한 안분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것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과시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주택시장 브리핑을 건주환 박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주환입니다.
뭐 여러분이 주시하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시장은 아주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노력한 것도 여러분 잘 알 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은 저희는 보통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 1월에 보면 수도권 매매 가격이 이제 1.1% 정도 상승했고 2월 달은 1.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세 가격 보면 동월에 0.9%, 그다음에 2월에는 한 1% 올랐습니다. 매매 가격보다는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작년과 똑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상승 무드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다시 커진 것은 작년에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폭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HP 필터를 통해서 수납 변동치를 보게 되면은 2분기도 강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2월 달에 있었던 정부 대책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 이외의 지표들은 또 다른 얘기를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소비심리 지수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간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제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을 뭐 월 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주간까지 볼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한 1월부터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앞에서 말씀드린 심리지수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어떤 정책 목표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금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얼마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보금자리론, 모기지론의 금리를 4월부터는 0.25%포인트 상승 적용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상승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2분기는 나름대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그 징후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받쳐서 본다면 국토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급 효과로 인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 전부 다 1% 내외 연간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HP 필터하고 달리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안정세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전문건설 시장과 그 생산 요소 동향에 대해서 다시 그 박성구 시장님께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건설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건설 시장 역시 전체 건설 시장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전반적으로 전문건설 경기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들어서도 1월 달과 2월 달까지 저희가 수주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전문건설업 경기도 작년 1월, 2월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BSI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 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문건설 시장에 최근 불안한 요소들이 몇 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의 직접 시공 주체입니다. 따라서 생산 요소의 수급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와 자재비를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고 인력 수급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오르는 등
불안 요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요소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수급하는지가 2분기에 건설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전체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책적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설 물량이 중소건설업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통해서 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 연구원의 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그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건설 경기 현상은 주로 건설 계약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건설 계약액으로 보더라도 17년도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앞에서 발표하셨지만 20년에 들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 기본 베이스는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21년 건설 경기가 회복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합세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20년도가 사상 최대 실적 16%라는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물량의 보합세 등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21년도 SOC 투자액도 약간 늘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공 부분의 투자는 뭐 아시다시피 이 건설 경기의 기여도가 이제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앞에서 말씀드린 20년도에 대한 기저 효과로 민간 건축을 중심으로 플러스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대 금액이 워낙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체감상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 2, 3년간의 건설 기성 또는 건설 투자하고 건설 수주 또는 건설 계약하고 이제 괴리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주나 계약을 보면 괜찮은데 기성과 투자는 이거 마이너스 아닌가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는 좀 어렵지만 뭐 사실 통계조사상 답변의 일관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착공이 늦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워낙에 17년부터 계속 호황세를 누려왔고 특히 20년은 유례없는 최대치를 찍다 보니 아무래도 이 지표상 후행되는 이제 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집계가 되거나 심리적으로 좀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은 이제 집계하는 통계를 내는 쪽에서도 약간 좀 불안해서 조금 적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기성 같은 경우는 잠정치하고 확정치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마다 발표를 하면서 뭐 한 3개월, 직전 3개월 전 거까지는 조정을 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19년 6월에 건산법상 자본금 등록 기준을 완화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업체 수의 증가가 작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6월 이후에 급격히 증가해서 등록 기준 완화 직전에 일반이 12,920개, 전문이 52,661개에서 현재는 일반이 13,642개, 전문이 58,251개로 전문이 많이 늘었죠. 근데 전문이 5,600개 가까이 들어서 뭐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조금 체감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리고 그 언급한 대로 자재비의 압박도 좀 있을 거라서 이제 크게 보면 나쁘지 않으나 전문 건설업체 입장에서 체감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나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제 전망한 결과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이제 아까 또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권주환 박사님께서 이제 그 단기 안정과 불안이 이제 혼재된 상황이지만 2분기부터는 시장 안정의 징후가 좀 감지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장 기자님?
네, 주택시장이 앞서 얘기를 드린 대로 다소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의 오름폭이 권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주간 단위의 움직임 폭들이 벌써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2월 들어와서 보여주고 있고 3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름폭이 꺾인 건 아니고 오름폭은 여전히 오름세이지만 그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에 있어서도 비슷한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죠. 또 거래에 있어서도 작년 1월달, 2월달하고 거래된 양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월 같은 경우들은 한 50% 정도가 줄어들고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장세가 금년에 접어들면서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들라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이사 대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의 공급 물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라고는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과도하게 오른 점, 다소 좀 쉬어가는 장세라고 하는 점들이 일반 매수세 시장에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는 역시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점들. 예를 든다면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가 발원자 종부세라든지 우리 재산세 보유세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점들이 매수세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금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수급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 가지의 형태가 이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년의 경우들을 보면은 이사철 2월과 3월의 이사철의 가격 오름세 또 거래량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그 해년도에 1년을 대략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2월과 3월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 역시 주택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취재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사철을 지나면서도 다소 이런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금년 시장이 안정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저의 어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분수령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권 박사님도 2분기 예측을 하시면서 상당히 혼조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향 안정 이런 국면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이사 대책들 기존에 내놓았던 공급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세밀하게 집행이 되느냐. 시장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뿐만 아니라 먼저 이미 가고 있거든요. 이게 삼지 신도시의 공급 물량의 문제 또는 임대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시장 불안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크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내놨던 이 공급 대책을 얼마나 내실 있게 실효성 있게 또는 가시적으로 추진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여건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2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정부가 과연 지금까지 규제해왔던 그런 정책들의 기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시장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그런 규제 중심의 정책 그리고 과도한 세금 위주의 정책으로 밀고 간다라고 하면 역시 매수세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2분기는 좀 더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합리적인 개선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간다면 아마 시장은 또다시 계곡을 건너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